여러분, 60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근육이 놀라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며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쥐가 반복되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7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등산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뒷산을 오르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2, 3번은 꼭 산을 타야 숨이 편해진다고 하실 만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 어르신의 걸음은 무겁고 힘이 없었으며 눈밑은 깊게 꺼져 있고, 표정에서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박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쥐가 오면 몇 분 동안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잠들려는 순간 반대쪽 다리에 또 쥐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주, 몇 달이 계속되니 몸이 점점 지쳐 등산은커녕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절반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 신경 손상, 근육 허열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종아리 혈관에 탄력이 줄어 있었고, 양쪽 다리의 피부 온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혈액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근육으로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막히거나 줄어들면 근육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쉽게 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통증이 터지는 것이죠.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경우 혈관 안에서 생긴 작은 피떡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심장이나 폐 또는 뇌로 향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통증이 밀려와 숨을 참으며 버틴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종아리를 쥐어짜듯 주무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또는 새벽에 여러 번 깨어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감 때문에 하루가 지치게 시작된 적이 있나요? 이런 모든 신호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야간 다리 쥐는 보통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크게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혈액 속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쥐가 쉽게 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부족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며 영양제만 여러 개씩 드십니다. 실제로 전해질 부족으로 생기는 다리 쥐는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혈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는 혈류가 더욱 줄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산소량도 부족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다리 쥐입니다. 셋째는 근육 피로 누적입니다. 낮 동안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을 지속하면 근육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누워 잠을 청하면 쌓인 피로가 밤중에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특정 약물과 지병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약 일부는 전해질 배출을 촉진하거나 근육 긴장을 높여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근육이 쉽게 굳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원인들을 모르고 그냥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를 억지로 주무르는 정도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혈관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오고 심하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다리 쥐의 실제 원인과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둘째, 지금 당장 통증을 3초 만에 풀어내는 응급처치법. 셋째, 평생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과 관리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동안 쥐가 반복되었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0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근육이 놀라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며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쥐가 반복되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등산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뒷산을 오르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2, 3번은 꼭 산을 타야 숨이 편해진다고 하실 만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 어르신의 걸음은 무겁고 힘이 없었으며 눈밑은 깊게 꺼져 있고 표정에서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박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쥐가 오면 몇 분 동안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잠들려는 순간 반대쪽 다리에 또 쥐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주, 몇 달이 계속되니 몸이 점점 지쳐 등산은커녕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절반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 신경 손상, 근육 허열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진찰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종아리 혈관에 탄력이 줄어 있었고 양쪽 다리의 피부 온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혈액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근육으로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막히거나 줄어들면 근육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쉽게 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통증이 터지는 것이죠.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경우 혈관 안에서 생긴 작은 피떡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심장이나 폐 또는 뇌로 향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통증이 밀려와 숨을 참으며 버틴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종아리를 쥐어짜듯 주무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또는 새벽에 여러 번 깨어 아침까지 이어지는 피로감 때문에 하루가 지치게 시작된 적이 있나요?
이런 모든 신호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야간 다리 쥐는 보통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크게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혈액 속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쥐가 쉽게 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 부족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며 영양제만 여러 개씩 드십니다. 실제로 전해질 부족으로 생기는 다리 쥐는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혈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는 혈류가 더욱 줄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산소량도 부족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다리 쥐입니다. 셋째는 근육 피로 누적입니다. 낮 동안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을 지속하면 근육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누워 잠을 청하면 쌓인 피로가 밤중에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특정 약물과 지병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약 일부는 전해질 배출을 촉진하거나 근육 긴장을 높여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 증도 근육이 쉽게 굳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원인들을 모르고 그냥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를 억지로 주무르는 정도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혈관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오고 심하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다리 쥐의 실제 원인과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둘째, 지금 당장 통증을 3초 만에 풀어내는 응급처치법. 셋째, 평생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과 관리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동안 쥐가 반복되었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통증을 3초 만에 풀어내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랫동안 여러 어르신들에게 직접 알려드리면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몇 분이나 통증을 참으며 버티시던 분들도 이 방법을 쓰면 3초에서 5초 사이에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앞발바닥까지 번져오면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더 아프고 온몸이 긴장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반사적으로 근육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꺾어 당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통증을 더 길게 만들고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근육을 억지로 당기거나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반대 방향의 동작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갑자기 과도하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천천히라는 부분을 놓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를 확 잡아당기면 근육과 힘줄이 더 놀라 경련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힘을 주지 말고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근육이 더 조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조여지는 것을 멈추면 통증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 준비를 하게 되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근육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끝을 자신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입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발등을 서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근육 경련은 3초에서 5초 사이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 단단했던 종아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아리 뒤쪽을 손바닥 전체로 받치듯이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물러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근육을 감싸듯이 가볍게 붙여주면 됩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근육을 안정시키고 혈액이 다시 흐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2~3초 유지하면 근육이 어느 순간 훅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경련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완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갑자기 몸을 일으키거나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근육이 다시 놀라 재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쥐가 풀린 뒤 최소한 30초 정도는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채 가만히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근육에 새로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간이며 앞으로 다시 쥐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네 단계만 기억하셔도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 계시든 앉아 계시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육이 스스로 수축을 멈추고 이완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밤중에 쥐가 나더라도 훨씬 빠르게 통증을 해결했고 이전보다 훨씬 적게 쥐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응급처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응급상황 해결뿐 아니라 앞으로 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 관리법까지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쥐가 나는 근육의 구조와 우리 몸의 혈액,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천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의 짧아짐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걷기, 서기, 무게지탱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특히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생활을 하는 분들, 빨리 걷는 습관이 있는 분들,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긴장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더 쉽게 놀라고 이로 인해 누구보다 쥐가 더 잘 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혈액 흐름이 줄어들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경직되기 때문에 짧아진 종아리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수축하며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물이 부족할 때 놀라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배가 자주 고파서 물을 일부러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근육 안에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한 전기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가 줄어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경과 혈관의 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고 신경이 눌리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 다리를 꼬는 습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습관 등은 모두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경련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근육, 혈관, 신경 세 가지가 함께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스를 붙이거나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쥐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빠르게 풀리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과 음식, 수면 관리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앞으로 다시는 다리에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생활 관리법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영양 보충 같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의 혈관 기능과 근육 균형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다리 쥐는 생활 습관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아리 근육의 길이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종아리는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뭉치고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밤에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순간 강하게 수축되면서 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매일 일정 시간 늘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전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발을 뒤로 길게 뻗고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이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마다 2-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하며 반복해야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발목의 유연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발목이 굳어 있으면 걷거나 설 때 종아리 근육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근육 경직과 혈액 흐름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발목 움직임이 젊을 때보다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크게 돌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위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밤에 쥐가 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배가 자꾸 고파져서요 등 여러 이유로 물 마시는 양을 의도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근육 속 전해질은 수분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긴장되고 경련을 일으킬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다가 밤에 자는 동안 수분이 더 줄어들면 쥐가 날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는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배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씩 하루 5번에서 7번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과 근육의 전해질 균형이 크게 안정되어 쥐가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한 따뜻한 온도 유지입니다. 혈관은 차가운 환경에서 좁아지고 따뜻한 환경에서 넓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흐름이 감소하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산소량도 줄어듭니다. 이러면 밤에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쥐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평소보다 차갑다면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발과 종아리의 온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얇은 양말을 신어 발목과 종아리에 온기가 돌도록 만들어주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근육도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습관 같아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쥐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 전체를 고르게 사용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걷거나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더 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정 속도로 무리하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혈관 탄력도 유지되어 쥐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잠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혈액 흐름은 낮보다 느려지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면 쥐가 생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도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들면 쥐가 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면 밤중 쥐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의 수분 균형이 흐트러지고 혈관 내압이 높아지며 혈관벽이 자극됩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이 적절하게 포함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과 신경 기능이 안정되어 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영양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전해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다리 쥐의 발생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쥐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단순한 쥐인지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인지 이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자 건강을 지키는데 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순한 쥐인지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리 쥐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단순 근육 경련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만 특정 신호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순한 다리 쥐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은 보통 근육을 많이 썼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걷거나 오래 서 있었던 날 또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바로 누워 잠을 청했을 때 쉽게 생깁니다. 통증은 강하지만 비교적 짧고 풀린 뒤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쥐가 난 후 발목이나 종아리를 천천히 늘리면 3초에서 5초 이내에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음날 다리가 약간 뻣뻣할 수는 있지만 보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지는 현상입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걸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종아리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올라오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잠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안쪽이 좁아져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문 용어로는 간헐적인 파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다리를 지탱하는 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졌다는 뜻이며 방치할 경우 혈관이 완전히 막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양쪽 다리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거나 한쪽 다리가 유난히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잠잘 때 발끝이 차갑고 저린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보다는 혈관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발등이나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 혈액순환 문제도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 자체가 약해져 더 쉽게 이런 증상을 경험합니다. 만약 다리 쥐와 함께 손발 저림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난 뒤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단순 경련은 풀린 뒤 통증이 금방 사라지지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쥐가 풀린 뒤에도 며칠 동안 다리가 부어 있거나 무거운 느낌이 남는다면 혈관 또는 근육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밤에 쥐가 너무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되거나 며칠 연속으로 쥐가 난다면 혈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수면 문제나 피로가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아침에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이 다리에 정상적으로 흐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하면 다리 힘이 빠지거나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가 어렵고 치료 비용과 고통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다가 문제가 더 커져서 뒤늦게 병원을 찾고 이때는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쥐는 다리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몸 전체가 지나치게 피로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쥐가 잘 나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영양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때도 균형이 무너지면서 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아연, 비타민 여러 종류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속 균형을 어지럽히고 근육과 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한쪽이 과하게 많아지면 또 다른 쪽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리 쥐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여러 개 무작정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험 신호와 단순 신호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종합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 다리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능력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위험신호 구별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3초 만에 통증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다시는 다리 쥐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평생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쥐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어르신들의 전체 건강과 혈관 기능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흐름은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로 인해 근육 경직과 통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잠들기 전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서두르지 않고 근육이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의 빈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빨리 걸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될 수 있으니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종아리 근육과 혈관의 기능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습관만 실천해도 쥐가 나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수분 균형입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경련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다가 밤에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쉽게 놀라고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작은 컵 반 컵씩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과 신경이 안정됨으로 쥐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혈관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차가운 어르신일수록 혈관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차갑다는 것은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얇은 양말을 신어 발과 종아리의 온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혈관이 넓어져 쥐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은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내압이 높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근육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근육과 신경 기능이 안정되면서 쥐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영양제를 여러 개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근육을 긴장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밤중 경련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중 쥐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물 점검입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전해질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조정하고 몸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난다면 약물 부작용이 원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경과 허리 건강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눌리기 쉽고 혈액 흐름도 방해받기 때문에 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하루 몇 차례라도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몸 전체의 피로 관리입니다. 쥐는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피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관리법도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과 혈관은 천천히 변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리 쥐의 원인, 응급대처법, 위험신호 구별법, 평생 실천해야 할 관리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앞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밤마다 고통을 참고 잠을 설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건강한 다리를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밤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종아리인지 허벅지인지 아니면 발목인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